이제 우리가 용산전자 관련해서 얘기해 볼까요? 우리 교재는 284페이지입니다. 284페이지. 자, 첫 번째 우리가요. 지금까지 했던 거 첫 번째가요. 바로 기초 정보 관리와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서 했던 게요. 그렇죠. 우리 기업에 대한 이야기, 뭐 회사 등록하고요. 거래처에 대한 이야기. 자, 거래처 등록이었고요. 거래처 등록이었고요. 그리고 뭐 했었죠? 그렇죠.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다 라는 거 했었고요. 그 다음 했던 게요. 뭐 거래처별 초기 2월 이런 작업들 했었네요. 자, 그런 내용들을 오늘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자,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거래처 등록인데요. 아하, 이번엔 그냥 입력하는 게 아니고요. 입력됐던 걸 수정하는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니까요. 사업자 등록증인데요. 자, 상호는 주식회사 드림이고요. 뭐 이름 나와 있고 대표자 이름 나와 있고 뭐 쭉 나와 있네요. 자, 오른쪽에 보니까요. 자, 이제 우리 뭐 해야 되냐면 거래처 주식회사 드림은요. 사업 확장을 위해 사업장을 이전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사업장을 이전했다라고 하는 건 이사했다라는 것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사했다라고 하니까 뭐가 바뀌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일단 주소지가 바뀌었겠죠. 그리고 무언가 변경된 게 있다면 요 안에 내용이 변경돼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 대표가 바뀌었거나요, 뭐 상호가 바뀌었거나 여러 가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문제 보니까요. 자,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받았고요. 자, 문제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참고해서 변경사항을 수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변경된 게 있다면 수정하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표시 좀 해놓을까요? 전자 세금 계산서 전용 메일 주소를 등록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자, 전자 세금 계산서 전용 메일 주소. 자, 여기 메일 주소까지 입력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일단 한번 볼까요? 자, 프로그램에서요. 기초 정보 관리에 대한 내용들은 여기 있고요. 자, 이번엔 거래처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거래처도 이렇게 쭉 있고요. 자, 여기 보시니까 주식회사 드림이라고 하는 거래처가 있습니다. 자, 이 거래처에 뭔가 변경된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사업자 번호는요. 변한 게 없습니다. 주민번호도 변한 게 없고요. 대표도 변한 게 없고요. 업태는 도, 소매요. 변한 거 없고요. 종목도 전자제품 변한 거 없네요. 아하! 근데 변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주소 바뀌었죠? 이 주소가 아니니까 더블 클릭하셔가지고요. 수정할게요. 서울 특별시 강남구 남부 순환로 2구 3하나 그리고요. 대치동. 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주소만 바뀌었네요. 자, 그리고요. 뭐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뭐 하시라고요? 그렇죠. 이메일 주소 등록하라고 했죠? 자, 여러분들 이메일 주소는요. 기본 사항이 없고요. 추가 사항 눌러보시면 여기 4번에 담당자 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다시요. 자, 여기 보시면 이쪽에 넣고요. 추가 사항 클릭해 보시면 4번에 담당자 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자, 이메일 주소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니까 이메일 주소가요. 천사@빌36524.com 이렇게 되시겠네요. 자, 그럼 해볼까요? 천사. 여기 선택해 주시고 해보시면요. 이 선택해 주 눌러보시면 고르실 수 있는데 도메인 주소 나와 있습니다. 추가 버튼 누르시는 거 아니고요. 이 상태에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X 눌러서 빠져나오시면 거래처 등록까지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우리가요. 전기분 재무제표 수정하시는 건데요. 요거는 조금 저희가 시간을 두고 할게요. 시간 두고 하겠습니다. 지금 하면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될 수 있어서 지금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했던 게요. 저희가 이거 백데이터 문제 때문에 잘 못했던 문제인데, 자, 이번에는요.
거래처별 초기 이월 등록 및 수정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줘야 될 돈이 있을 때는요. 누구에게 이 돈을 줘야 하는지, 받을 돈이 있다면 누구에게 이 돈을 받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해 보자는 게 목표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요, 여기서 하라는 건 거래처별 초기 이월이거든요. 여러분들 메뉴는요, 여기에 있어요. 메뉴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첫 번째 문제는 기초정보관리이기 때문에 다 이쪽에 있는데요. 혹시 눈에 안 들어오신다면 여기다 검색하시면 돼요. 거래처별, 여기 있다. 거래처별 초기 이월. 이렇게 하셔도 동일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니까요. 자, 받을 어음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은요. 거래처가 주식회사 한일이고요. 자, 금액은 530만 원이고요. 참고사항은 밑에 있는 어음이다라고 하네요. 자, 일단 여기 보시니까요.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여러분들. 이거 무슨 어음이에요? 전자 어음이에요. 종이 어음이 아니고요. 전자 형태로 발행된 전자 어음입니다. 자, 그리고요. 자, 여기 써 있는 귀하가요. 누구누구 귀하. 이게 뭐라고요? 그렇죠. 돈 받을 사람이 바로 이 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 용산전자 귀하. 누가 돈 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식회사 용산전자가 돈 받을 사람이다. 이런 거죠. 돈을 줘야 되는 사람은요. 바로 이 발행인 되겠습니다. 누구예요? 주식회사 한일이 누구에게요? 귀하인 용산전자에게 530만 원을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2021년 3월 15일까지요. 자, 지금 이 어음에 보시니까요. 자, 우리 회사 이름은 용산전자죠? 우리 회사 이름이 이 어음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뭐라고요? 자수다 라고 생각하는 얘기입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받을 어음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있나요? 자, 더블 클릭해 주시면요. 이렇게 거래처가 나옵니다. 자, 항상 도움은 F2니까요. F2 눌러 보시고요. 자, 여러분들 이 어음 누구랑 거래하신 거예요? 우리 회사인 용산전자고요. 한일하고 거래하신 거니까 자, 여기 거래처에 한일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아하! 주식회사 한일이 뜹니다. 더블 클릭하시고요. 자, 만기 날짜 써 있네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요. 지급기일이 만기 날짜예요. 이 날짜까지 돈을 주겠다 혹은 받겠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만기 날짜는 2021년 3월 15일이 되겠습니다. 2021년 15일. 자, 어음 번호 있네요. 자, 여러분들 조금 귀찮으셔도요. 이 어음 번호 다 입력하셔야 됩니다. 조금 귀찮을 텐데 입력하는 연습 좀 할게요. 088 2020 111 5123 4 12 3 4 2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금액은요 530만 원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수치 구분은요 자수냐 타수냐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좀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가 무슨 얘기 했었죠? 그렇죠. 우리 회사가 들어가면 자수, 우리 회사가 저 어음에 안 나타나면 타수다라고 이야기 좀 했습니다. 자, 우리 회사 이름 들어가 있으니까요. 뭐 하시면 돼요? 자수 하시면 됩니다. 자, 발행인은요. 그럼 여기 보시면요. 발행인은 주식회사 한일 되어 있으니까 물음표 눌러주시고 한일 이렇게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 발행 날짜가요. 자, 발행 날짜 보니까요. 2020년 11월 15일이네요. 자, 2020년 11월 15일이고요. 자, 여러분들 거래한 날짜는요. 거래 날짜도 2020년 11월 15일 발행 날짜랑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어음은요.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우리가 무슨 어음이라고 써 있어요? 전자 어음이라고 써 있으니까 우리도 그냥 전자 쓰시면 되고요. 자, 지급 기관은요. 여러분 여기 보시니까요. 어디예요? 지급지가 신한은행 용산 지점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도 물음표 눌러서요. 신한은행 선택해 주시고요. 무슨 지점? 용산 지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예. 그래서 빠져나오시는 건요. ESC로 빠져나오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받을 어음이 아하,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 어음이 있는데
누구한테 받아야 된다? 한일에서 받아야 한다라는 게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장기 차입금입니다. 여러분들 뭐 아시면 따라와 주면 좋은데요. 차입했다라는 얘기는 빌려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돈 빌린 걸 우리가 차입금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장기가 붙은 건요. 그렇죠. 지금 당장 갚아야 되는 게 아니라 꽤 뒤에, 몇 년 뒤에, 꽤 오랜 시간 뒤에 우리가 1년 초과해서 돈을 갚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쪽에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요? 2019년 10월에 빌렸는데요. 언제까지 갚으면 돼요? 2024년까지 갚으면 되는 겁니다. 1년 초과됐죠? 기간 1년 초과되니까 뭐라고 붙인 거예요? 장기다라고 붙인 겁니다. 오케이, 같이 해볼게요. 자, 장기 차입금 보이시나요? 자, 얘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요. 요 안에다가 입력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디에 빌렸어요? 거래처가 하나은행이네요. F2 눌러서 하나 이렇게 검색해 보시니까 하나은행이 나오게 돼 있네요. 자, 만기일자가요. 여러분들 여기 만기일자 2024년 10월 1일이네요. 2024년 10월 1일. 자, 여러분들 차입금 번호 이런 얘기는 없으니까요. 저희도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금액은 얼마인가요? 자, 금액은 3천만 원 되시겠네요. 자, 여러분들 상환 조건이 있는데요. 상환 조건 보시니까요. 자, 상환 조건은요. 일시다라고 적혀 있네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상환 조건이 일시다 혹은 분할이다. 분할 원금이 되어 있는데 일시라고 되어 있는 건요. 한 방에 갚는 겁니다. 그냥 저 2024년 10월 1일 날 한 번에 3천만 원 갚아버리는 게 일시입니다. 자, 그리고요. 뭐 보실 건 없는데요. 이자 지급 방식 보면 후급 이달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자 지급 방식 보니까 후급. 이자를 여러분들 먼저 줄 수도 있고요. 나중에 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래에서는요. 이자는 나중에 줍니다. 그리고 이자 계산은요. 이달 계산합니다. 매일 일별로 계산한다는 겁니다. 나머지 건 여러분들 우리가 뭐 넣어줄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뭐 여기에 지금 요거 나와 있거든요. 최초의 차입일자. 최초로 빌린 날 2019년 10월 1일인데 여기 잘못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꿔줄게요. 2019년 10월 1일 날짜에 처음 빌렸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빠져나갈까요? ESC. 그래서 우리가요 이 거래처별 초기 이혼은 별거 아니고요. 계정 과목이 있을 때 그 계정 과목 어느 기업체하고 어느 거래처하고 거래했는지를 표시해 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닫아줄까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게요. 제일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뭐, 자, 문제 2번이라고 해서 우리가 거래 자료 입력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회계학을 조금 배운 친구들이 있다면 바로 분계하는 것들이 바로 이 거래 자료 입력이 되겠습니다. 분계 자료 입력하는 겁니다. 같이 해볼게요. 천천히 해보시면 사실 뭐 크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없어요. 자, 문제 2번은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자, 이 전표 입력 장부다라고 해서요. 부가가치세가 없는 이 거래들은 요 일반 전표 입력에다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연습했던 대로요. 날짜부터 넣어주시고요. 내가 차변했을 건지 대변했을 건지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사례 볼게요. 하나씩 보시면서 같이 하면 돼요. 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증빙들 보시자마자 고민하자고 했습니다. 무슨 고민하자고요? 날짜가 언제지부터 찾아보자고 했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화면 보이시고 계시죠? 보고 계시죠? 예, 날짜 언제예요? 그쵸? 8월 5일 날짜시죠? 2021년 8월 5일 날짜시죠? 8월 5일 날짜. 금액은 얼마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16만 5천 원 되시겠죠? 16만 5천 원. 자, 내용을 보니까요. 매출처 영업 담당 직원과 식사를 하고 식사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일단 여러분들
두 가지 포인트 잡을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현금 나왔네요. 기분 좋죠? 현금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자산인데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뭡니까? 현금을 지불했다. 현금으로 돈 냈다라고 하니까요.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은 감소하겠네요. 자, 그러니까요. 대변에 현금 되겠네요. 그럼 차변은 뭘까요? 매출처 영업 담당 직원과 식사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회사 직원들한테 돈 쓰는 건요, 복리 후생비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거래처한테 돈 쓰는 건요, 그렇죠. 여러분들, 거래처한테 접대했다라고 봐서 뭘로 보자고요? 그렇죠. 접대비라고 얘기했습니다. 접대비라고 이야기 좀 했습니다. 뭐 별거 없죠 사실은. 네. 그래서 문제 보시면 이제 거래 자료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같이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날짜는 8월 5일자고요. 자 저희 차변 먼저 할까요? 3번 눌러서 차변 먼저 할게요. 자 이제 계정 넣어야 되니까 애들 이름 넣어야 되니까 F2 눌러 볼게요. 자 우리 뭐 했다고요? 접대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몇 번째 코드 쓴다고 했어요? 800번 때 쓴다고 했죠? 자, 바로 813번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여기 적요 있는데 여기 적요도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은 이 적요 입력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실무하실 때 입력하시면 되는데 이 적요도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번에 현금 적요와 대체 적요 얘기했잖아요. 네. 우리가 이 돈을 쓰는 이유 우리가 이런 짓을 한 이유에 대해서 쓰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조금 익숙해진 다음에 고민할게요. 예, 좀 무시하셔도 됩니다. 자, 금액은 16만 5천 원이고요. 자, 이제 차변했으니까 대변할까요? 자, 4번 눌러서 대변 선택하시고요. 자, 뭘로 쓰셨대요? 현금으로 썼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차변에 접대비라고 하는 비용, 그 대변에는요,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괜찮아요. 이거 다 어려운 게 당연하고요.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이야기할 거니까요.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적용은 무시하시라고요. 그요 밑에 있는 내용도 무시하시고요. 같이 연습하시는 내용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약속음에 할인 있는데 요거는 조금 절 달리해서 얘기할 겁니다. 지금은 안 할 거고요. 절 달리해서 이야기 좀 해볼게요. 조금 어려워요. 자, 세 번째 문제 보시면요. 여러분들 교재 291페이지고요. 자, 3번 문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통 예금 거래 내역인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돈은 여러분들 찾거나 맡기거나 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찾거나 맡기거나 찾았다라고 하면요. 돈을 출금했다라고 해서 그렇죠. 자산이 감소하게 될 거고요. 맡기신 금액은요. 입금했다라고 하니까 금액이 커지게 될 겁니다. 자, 이번엔요. 맡기신 금액이에요. 입금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통장에 돈 입금하면요. 통장의 잔액은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 보통 예금이라고 하는 자산은 증가하게 되겠네요. 얼마가요? 500만 원. 자, 이유를 보니까요. 자료 설명 보시니까요. 주식회사 유명과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자, 밑줄 하나 쳐놓을까요? 계약금을 보통 예금으로 입금받은 거래이다. 여러분들 뭐 받으셨대요? 맞아요. 계약금 받았대요. 계약금. 자, 여러분들 우리 메모 좀 해놓으실까요? 여러분들 계약금은요 서로 미리 주고받는 거예요. 미리 주고받는 거라서 요 계약금은요 미리 받는 쪽은 우리가 선수금이다 라고 얘기해서 부채로 표시합니다. 자, 만약에 계약금을 주게 되면요 내가 돈을 미리 주었다 라고 해서요 선급금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지금은요 계약금을 받았으니까요 선수금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조금 어렵죠? 예, 어려운 거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해합니다. 자, 어차피 계속 반복될 거니까요. 지금은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라고 하고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자, 일단 날짜 언제인가요? 8월 13일 날짜입니다. 자, 같이 가볼까요? 자, 8월 13일 날짜에 차변 먼저 할까요? 자, 돈 입금됐습니다. 어디에요? 보통 예금에 입금됐는데요. 여러분 타임. 여러분 우리 회사 통장이 여러 개니까 야 도대체 어떤 통장 어디 은행에 입금된 거냐? 자, 그럴 때 거래처도 줍니다. FE. 어디 은행이었어요, 여러분들? 서울 은행이었으니까요. 우리도 서울 검색해 보시면 아하! 여기 서울 은행 있네요. 확인 눌러서 거래처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자, 금액은 얼마입니까? 500만 원 입금됐습니다. 다음 여러분들 넘기실 때 뭘로 한다고요? 방향키로 하신다고요. 마지막에 엔터 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엔 대변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계약금을 미리 받았다라고 하면요. 선수금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 돈 받았는데요. 누구한테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한테? 주식회사 유명한테 받은 거니까요. 자, 유명한테 돈 받았다 해서 우리가 거래처에 F2 눌러서 유명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우리가요. 돈 준 사람은 유명이고요. 돈 받은 사람은 우리 회사인 용산전자거든요. 그러면 우리 쪽에는요. 돈을 나중에 물건을 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부채. 주식회사 유명은요. 나중에 물건을 받아야 되는 권리가 있는 자산. 한쪽에 자산, 다른 한쪽에 부채 발생하니까 거래처 입력한 겁니다. 여러분들 타임. 거래처 입력하는 거 지금 헷갈리시면 안 하셔도 돼요. 실제 시험 보실 때도 우리가 이 문제 3점이잖아요. 거래처 입력 안 하시면 1점 미만으로 감점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정말 어려울 때 시험을 본다라고 하시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우리 목표를 이번 학기에 자격증 하나 취득하는 게 목표다라고 하시는데 이 거래처를 입력하는 게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서 거래처 입력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라고 생각이 드시면 지금 연습하실 때는 거래처 입력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진심이에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할게요. 뭐라고요? 계약금을 미리 준 쪽은 선급금. 계약금을 준 사람은 계약금을 지급했다, 계약금을 줬다 라고 하니까 계약금을 준 쪽은 선급금이라고 하는 자산으로 표현하고요. 이 계약금을 받은 쪽은요. 아직 뭘 준 게 없는데 계약금을 미리 받았으니까요. 선수금이다 라고 하는 부채로 인식해 달라라는 얘기입니다. 4번입니다. 자,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인데요. 자, 주식회사 용산전자 나와 있고요. 자, 날짜 보니까 일단 언제시고요? 날짜 보시면 8월 21일자고요. 금액은 12만 원이네요. 여러분들 요거 얘기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요거 영수라는 표시가 있고 청구라는 말이 있거든요. 영수라는 말은요. 서로 돈을 주고 받았다. 거래가 끝났다. 돈 주고 받아서 다시 만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게 영수고요. 청구는 뭘까요? 그럼 청구는요. 그렇죠. 아직 돈 주고받지 않았다. 외상으로 거래했다라고 하는 게 청구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실무에서는요. 영수증만 봐도 알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영수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면요. 아, 이거 돈 주고 받은 거구나. 이미 돈 다 주고 받은 거구나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내용 볼게요. 거리 홍보 행사 시 증정할 마우스 패드를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근데 여기까지만 보셔도 우리가 분계 끊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일단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현금을 지불하였다. 현금을 줬다. 라고 얘기하니까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현금을 줬다. 라고 하니까요.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그렇죠.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은 감소하게 되겠죠. 그럼 대변에는 아마도 현금 이렇게 등장하게 될 겁니다. 맞나요? 네. 그럼 차별은 뭘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홍보할 때 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홍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부분의 여러분들 뭐에서 이 홍보들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다. 여러분 우리 막 SNS 같은 거 보실 때 막 이런 거 홍보하는 거 어디서 홍보해요? 그렇죠. SNS 홍보하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광고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앞광고한다, 뒷광고한다라고 하잖아요. 예, 맞아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홍보하는데 돈 쓰는 걸요. 광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번 먼저 볼게요, 여러분들. 자, 날짜는 8월 21일자고요. 자, 차변 먼저 볼까요? F2 눌러서 광고 한번 쳐보면요. 아하! 광고 선전비라는 게 있어요. 저렇게 뭔가 홍보하는 목적으로 돈 쓰면요. 우리가 광고 선전비다라고 얘기합니다. 몇 번째 코드 쓴다고요? 그렇죠. 800번대 코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고요? 12만 원입니다. 12만 원이고요. 자, 근데 뭘로 처리했을 때요? 우리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하니까요. 자, 대변 눌러서 FA. 현금. 그럼 대변에 현금, 자산의 감소다라는 거 보여주시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들? 3만 원 초과됐죠? 3만 원 초과됐을 때는요, 우리가 적격 증빙이다라고 해서 세금 계산서나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현금 영수증 받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영수증 갖고 왔어요. 3만 원 초과했는데. 그래서 뭐 해야 된대요? 지출 증명서, 서류, 이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해야 됩니다. 그걸 검토하는 게요, 바로 지난번에 공부했던 영수증 수치 명세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뭐 별거 없어요. 한번 가볼까요? 자, 여러분들 메뉴에 있는데, 여러분들 메뉴에 여기 영수증 수치 명세서가 있긴 한데, 여기서 보시면 영수증 수치 명세 작성하라고 되어 있죠? 근데 눈에 잘 익숙하지 않으니까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 그래서 검색 좀 할게요. 옆에다 검색합니다. 영수증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아하, 영수증 수치 명세서에 예, 항목이 나옵니다. 클릭해 주시면 이동하게 될 거고요. 여기에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 있었던 요 영수증의 내용들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입력해 볼게요. 자, 거래한 날짜는요. 요 작성 일자가 거래한 날짜입니다. 2021년 8월 21일. 2021년 8월 21일. 자, 상호는요. 이 회사 상호가 뭐예요, 여러분들? 자, 이 회사 상호는요. 광고 상사입니다. 광고 상사. 광고 상사. 성명은요. 여러분들, 여기서 나온 성명은 대표자 이름이에요. 대표자 이름 뭐예요? 김상훈입니다. 자, 사업장은요. 바로 이 사업장 소재지 주소를 얘기합니다.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472 되시네요. 자, 그대로 입력할게요. 서울 구로구 경인로 472 되시고요. 자, 사업자 번호 있네요. 아하, 여러분들 사업자 등록번호 여기 나와 있죠? 자, 그대로 입력할게요. 105 36 145 83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하신 금액은요. 여기 나와 있네요. 얼마? 12만원 나와 있으니까요. 12만원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실무에서는 이 구분 넣어줘야 돼요. 우리가 왜 이 영수증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넣어줘야 되는데 수업 목적상은 넣어주지 않습니다. 수업 목적상 넣어주지 않고요. 자, 계정 코드 갈게요. 우리가 뭘로 분기 끊었는지 F2 눌러서요. 여러분들 뭘로 했었죠? 홍보 목적이라서 맞아요. 광고 선전비 했으니까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뭐 적용은 써주셔도 되고요. 안 써주셔도 됩니다. 마음이 편하시면 써주셔도 되고 안 써도 돼요. 네. 뭐 샀대요, 여러분들? 마우스패드 구입했으니까 뭐 그냥
뭐 메모 남기시는 거예요. 마우스 패드. 자, 이렇게 2 작성이 됐죠? 여러분들 1은요. 이 영수증 수치문서 1번은요. 따로 작성하시는 거 아니에요. 2 작성하시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는 게 영수증 수치 명세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2번 입력하시고요. 1번 확인하시고요. 닫아주시면 되는데 이런 게 뜹니다.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뜨거든요. 이거 그냥 예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빨랐나요, 여러분들? 뭐 약간 빠를 수도 있습니다. 약간 빨라서 야 이거 좀 어려운데?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상 이 얘기들은요 우리가 익숙해지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익숙해지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라서 어려운 건 맞는데요. 어려운 건 맞는데 같이 좀 따라가 보시면 조금씩 익숙해지면 될 것 같습니다. 익숙해진다는 게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익숙해진다는 게.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익숙해져야 됩니다. 익숙해져야 돼요. 잠깐 쉬었다 할까요? 예, 그 마음 알겠습니다. 네, 우리 2차시 여기 잠깐 쉬었다가요. 예, 나머지 내용들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갈게요.